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팩을 기미가 있는 부위에 장시간 부착하면 운 좋게 피부염이나 자극을 유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일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요즘에 유행한다는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하는 행동이나 시술들이 오히려 피부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하는 행동인데 실제로는 피부를 망치게 하는 행동 두 가지를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미 패치를 붙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미 패치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 기미 패치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미 환자분들은 기미 패치 쓰지 마세요 입니다. 기미 패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피부 밀봉요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부는 맨 바깥층에 이 각질층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피부 장벽이 있어서 웬만한 화장품 성분들은 이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질층을 뚫기 위해서 이온 영동법을 쓴다거나 초음파를 이용한다거나 미세 바늘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피부 밀봉요법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유효 성분을 이렇게 발라놓고 뭔가를 찰싹 붙여놓으면 그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팩이 있습니다. 즉, 기미 패치는 접착력이 있는 패치 형태로 나와서 그렇지 일종의 팩을 붙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이 기미 패치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패치에다가 니아시나마이드, 글루타치온, 아스코르빅 액시드, 알부틴 등등 기능성 미백 성분들을 포함해서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팩의 성분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팩의 성분을 햇빛이 많이 쬐는 이 여름에 야외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미 패치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기미 환자분들이겠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미 환자분들에게서는 기미 패치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미 환자분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미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외선뿐 아니라 마찰이나 자극, 피부염에 의해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미 연고로 대표적으로 수십 년간 쓰였던 멜라논 크림, 트리루스트라 크림과 같은 이 클리그만 솔루션도 그 안에 이 레티놀 성분이 자극감을 줄 수가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미 연고의 레티놀 성분으로도 피부염이 생겨서 기미가 악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미 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팩을 기미가 있는 부위에 장시간 부착하면 운 좋게 피부염이나 자극을 유발 안 한다면 다행인데 이 특정 성분이 미세하게나마 자극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패치라는 특징 때문에 흡수율이 또 높아져서 피부염을 미세하게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기미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평소에는 자극이나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농도가 높아지거나 이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염을 유발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즉, 이 패치에 붙어있는 이 미량의 성분들이 처음에는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패치에 있는 성분의 흡수율이 단순히 발랐을 때보다 높게 이렇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피부염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기미 환자에게서 기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팩을 한 20-30분 정도 넘기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이상 시간 동안 흡수율을 보일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미 패치는 어느 정도 부착하고 있나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
5시간 정도 부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기미가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하고 이 혈관 발달이 많은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붙였다 떼면서 피부에 자극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기미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외에 오래 계시는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이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선스틱, 선쿠션과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주 덧발라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것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을 오래 하더라도 여름철에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진료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일반인들이 각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에게서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모공 부위에도 똑같이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있는데 이것이 탈락되지 않고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여드름으로 고생하거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각질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트러블도 덜 생기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도 덜 생긴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여드름 치료 때 하는 필링이 바로 필 오프, 껍질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므로 이 모공의 각질화된 부분을 한꺼풀 벗겨서 안에 있는 피지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미백을 위해서 각질 제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때는 결국 각질층인데 앞에서 설명한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은 한 달의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28일의 주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깥층에서 죽은 각질층으로 탈락이 되는데 이것이 때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약간의 먼지, 피지, 그리고 멜라닌 색소 등에 의해서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인 것이고 결국은 앞에서 설명한 우리 피부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각질층인 것입니다. 자, 때를 자주 미는 분들은 그 매력에서 잘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때를 밀면 피부가 반짝반짝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기 때문인데 결국 저절로 탈락될 죽은 각질층을 억지로 밀어서 안에 있는 아직 프레시한 각질층들이 노출이 되어서 매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살펴보면 자,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이 표피에서도 가장 바깥층을 각질층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 각질층은 벽돌의 벽처럼 평평한 모양에 있는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된 지질이 메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피부 장벽은 제가 루프, 즉 지붕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고 또 외부로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해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어떨까요? 자, 지붕에 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자, 즉,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하고 두 번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침투를 해서 평소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장품이나 물질들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세 번째, 집안에 수분이 잘 유지가 돼야 하는데 이 뚫린 지붕 사이로 증발을 계속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계속 부족한 속건조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각질이 많아, 피부에 막 각질이 올라왔어 라고 할 때 이 각질이 과연 제거가 돼야 하는 각질이냐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야 각질 올라왔어, 야 각질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의 경우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각질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각질이 제거가 돼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모공에 있는 이 각질층이 잘 제거가 된다면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부분 두 번째 경우를 각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건조해서 이렇게 갈라져 보이는 각질층을 각질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가 이 건조한 사람이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각질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고 있는 게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현실입니다. 건조한 피부의 경우, 즉 피부가 이렇게 갈라져 보일 정도로 건조한 피부는 당연히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각질 제거를 인위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하얗게 일어나 보이는 각질이 사라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피부 장벽은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피지 발달이 많고 모공에 각질화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각질 제거 방식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므로 비추천하고, 아하, 바하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방식을 현명하게 간헐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